좌빨들의 선동에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 다수가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원의 저주 혹은 풍요의 역설.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제도가 없어 가난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내가 자주 얘기하는 인도 서남부 끝자락 게랄라주는 천혜의 땅이다. 기온은 사철 따뜻하고 주식인 쌀 농사는 산모작이 가능하다. 해안 저지대에서 해발 2000m 이상의 서고츠 산맥으로 이어져 다양한 농산물이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파이시의 원산지도 이것이다. 고무, 커피, 차 등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업도 있다.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 그래서 이 주를 부르는 별칭이 있다. 가츠 오운 컨트리, 신이 소유한 땅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인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이슬람, 카톨릭 인구가 많아서 문맹률도 5% 미만이다. 그곳에서 만나는 부자들에게 내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 너는 게랄라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0중 8구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다. 천혜의 땅이고 풍부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얘기했다. 아니, 그건 너희들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7개의 토국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두바이이다. 그런데 이 두바이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진주잡이에 의존했던 그저 땅오천이었다. 당연히 석유 자원도 없다. 그랬던 두바이가 지금은 세계 항공망의 중심이 되었을 정도이다. 전 세계 골드,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시장의 메카가 되었다. 석유는 없어도 석유 거래소가 있어서 우리는 유가 정보를 들을 때마다 두바이유 가격이 어쩌고 하는 정보를 얻는다. 대한민국도 자원이 없다. 기껏해야 가난한 여성들의 긴 머리카락이 자원이었다. 그래서 가발 산업이 먼저 발달했다.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 가운데 넘버1이 석유화학 제품이란 것을 국민들도 잘 모른다. 자원이 없으니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 수출한 결과이다. 게랄라에서 어느 날 차밭을 사가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무려 400만 평이었다. 호기심에 그 차밭을 돌아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아니, 이런 좋은 곳을 왜 팔려 하는가 하고 내가 물었다. 인건비는 오르고 채산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전체를 팔아먹돈이라도 쥐겠다는 얘기인 거다. 차밭에서는 찻잎을 채취하면 즉각 가공하는 공장이 있어야 한다. 여기도 그런 공장이 있었다. 그 공장을 둘러보면서 난 유령의 집인 줄 알고 소스라쳤다. 무려 150여 년 전 영국인들이 만든 공장 그대로였다. 아마 우리 한국인이었으면 먼저 공장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작물을 유기농 재배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 자원이 많고 또 그런 동네의 부자들은 아예 머리 쓰기를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 가장 천연자원이 많은 땅에서 5% 미만의 문맹률이라는 인적 자원까지, 그럼에도 산업기반 시설은 전무하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치는 순간 모두 고향을 떠난다. 인도의 ICT 중심 도시라는 벵갈루루로, 첸나이로, 그리고 두바이, 사우디, 영국, 미국 등지로 나가서 직업을 구한다. 이곳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하면 거의 매진이다. 대부분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는 다 팔렸는데 완공이 된 아파트에는 불이 꺼진 곳이 태반이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 북조선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경제 규모는 수백 배 격차가 난다. 국민성 때문이라고? 교육 때문이라고? 아니다. 결국은 정치제도의 탓이고 걸맞는 정치 지도자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지우려 하고 지금 일군 풍요가 그저 국민들 때문이라고 개구라치는 좌빨들의 선동에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 다수가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회주의로 가자는 세력들이다. 그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 세계를 더그레이트리셋으로 사유재산을 없애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들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런데 대중들은 경계심조차 없다.